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귀여운 딸 빛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늘상 자주 먹는 음식인데 방사능에 오염된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방사능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감은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방사능에 피폭될 경우 심각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심하면 DNA가 그야말로 파괴돼 결국 사망에 이를 만큼 매우 위험한데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그리고 그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방사능에 오염된 조심해야 하는 음식 4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는 표고버섯인데요. 저는 표고버섯이란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표고버섯은 공기 중에 칼륨과 칼슘을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방사능 성분인 세슘이 칼슘, 칼륨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세슘까지 흡수해버려 방사능에 아주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작년 일본 농산물 방사선 물질을 검출 시험에서 표고버섯이 746건을 검사한 결과 54%인 406건에서 킬로그램당 76 베크렐이 검출된 것으로도 모자라 지난해 후쿠시마 표고버섯 농장이 글로벌 GAP를 취득해 일본산 표고버섯 생산량을 5년 내 3배나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은 라면, 된장찌개처럼 흔히 먹는 음식에 모두 들어가 있어 자칫 일본산 표고버섯이 섞여 들어간다면 방사능 노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다른 종류의 버섯으로 대체하거나 반드시 국내산인지를 확인하고 섭취하는 등 최대한 일본산 표고버섯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표고버섯은 비타민 D도 많다고 피도 맑게 해준다 해서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표고버섯을 구매하면서 일본산인지 우리나라산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무조건 구입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꼭 국내산인지 일본산인지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대구인데요. 일본산 대구가 국내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후쿠시마 근처에서 방사능을 먹은 대구가 동해에서 잡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구는 우리나라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생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생선은 더 심각하네요.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 8%의 방사능 성분이 검출된 이후 비록 미량이긴 하지만 계속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사능에 노출된 대구를 1년 동안 섭취하면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생선 섭취를 줄여야 하나 고민될 정도네요.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회의성 어종이기 때문에 일본 해역의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대한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남성분들 특히 생선을 좋아하시고 술을 드시는 분들은 대구의 시원한 맛을 끊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만 어린이나 임산부는 절대로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우리 어른들도 될 수 있으면 대구를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로는 고등어입니다.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지수가 바다로 유출되었음을 시인한 만큼 일본산 고등어는 어떻게든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고등어 역시 이 바다 저 바다 옮겨 다니는 회유성 어종이라 생산지 개념이 애매해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기 십상이라는데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조업한 배의 국적에 따라 결정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국내산은 대부분 자반이나 생물로 유통되고 일본산은 냉동으로 유통되지만 해동되면 유관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 소비자로서는 정말 난감하기만 한데요. 일본산은 뚜렷한 푸른색의 무늬가 굵고 선명하다고 하니 꼭 참고하셔서 국내산 고등어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일본산과 국내산은 잘 구분하기 어려운 냉동이나 냉장은 드시지 말고 우리나라산 자반으로 구입해서 먹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같네요. 네 번째로 명태입니다. 국내 유통되는 냉장 명태의 97%가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비록 후쿠시마 원전에서 600km 떨어진 홋카이도에서 수입한 명태이긴 하지만 마음을 놓고 먹기엔 무리인 것 같네요. 아무리 원전 사고 발생지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해도 일본 해역 전체가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된 만큼 홋카이도산 역시 위험하기 때문이죠. 홋카이도산 역시도 위험하겠죠. 3년 전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의 재래시장과 대형 할인마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명태, 명태곰, 명태알에서 모두 세균이 검출되어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차례상에 올라오는 명태는 연간 25만 톤이나 소비될 정도라고 하는데 국내 어류 소비 1위인 만큼 소비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육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명태는 300년간 먹지 말라고까지 언급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물론 약간의 비약이 섞였다 치더라도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은 적반하장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가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최종 패소하긴 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한국의 수입 금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가 강경히 대응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민 건강을 지켜주길 바라야겠네요. 지금까지 방사능에 오염된 농수산물을 얘기해 봤는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런 음식들은 드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도 드실 음식이 너무나 좋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표고버섯은 무엇보다도 구입하실 때 일본산인지 국내산인지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명태나 대구, 고등어는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말라고 권하고 싶네요. 저는 요즘 멸치를 공부해보니 멸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멸치를 자주 먹고 있는데요. 멸치에 대한 영양을 공부해보니 우리 눈에 좋은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멸치를 꾸준히 먹었더니 저는 안구 건조증도 없어졌고요. 황반변성 같은 아주 무서운 안구 질환까지도 예방해준다고 하니 멸치를 드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큰 멸치보다는 잔 멸치에 오메가3며 다른 영양분도 훨씬 많다고 하니 잔 멸치로 드신다면 눈 건강에도 좋고 뼈 건강에도 좋으니 잔 멸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빛나와 함께 또 찾아뵐게요.